안녕하십니까. 선능탑비뇨기과 박문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동영상을 녹화하는데요.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립선 암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의 생존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, 이것을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내가 적극적 관찰할지, 아니면 수술을 할지, 아니면 좀 더 최근에 이제, 대두되고 있는, 좀 더 부작용이 적은 그런 국소 치료를 할지,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구글에서 predict prostate 치면 predict prostate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.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죠. 영국 NIH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직접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프레딕트라는 이제 이 스타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난이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뭐 연령이니까 입력을 해보죠. 18세. PSA는 전부 다 아시죠? 예를 들어서 뭐 PSA 6.5면 6.5. 클리니컬 스테이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거는 MRI 결과지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뭐 실제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스테이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검사나 촉진상에 전립선 암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.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나왔다. 이게 스테이지 1이고요. 1기고 2기는 전립선 암이 전립선에 있는데 전립선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았다. 뭐 만져도 지고 뭐 초음파나 MRI에서 보이는데 다행히 전립선 바깥으로 안 나간 거를 2기라 그럽니다. 3기는 전립선 주변 조직에 침윤이 된 거죠. 전립선 암이 전립선 주변 바깥으로 주변에 전립선은 주변이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에 바로 붙어 있는 정낭이라는 데 가 있으면 3기라고 합니다. 그 외에 좀 더 암이 더 나가서 직장, 방광 뭐 이런 데로 다른 장기로 인접 장기로 침인이 되어 있으면 4기라고 합니다. 우리가 4기를 하면 이 경고 메시지가 오는데요.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분석한 데이터 대상이 되게 초기이고 악성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병기가 아주 높고 4기 그 다음에 악성도가 대단히 불량한 그런 거는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2년 내에 입원한 적이 있느냐, 당뇨나 심장 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느냐, no, yes 선택하면 되고요. 이게 브리카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죠. 피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브리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다 없다.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경과가 틀려집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안 했을 테니까 이거는 안 했다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글리슨 스코어로 대변되는 악성도인데요.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. 조직 검사 결과지에 보면 우리가 12개의 조직을 가지고 이제 보통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2개 이상,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는 3 플러스 3이고 하나는 3 플러스 4다. 그러면은 제일 나쁜 3 플러스 4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.
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느냐 없느냐, 뭐 없으면 이제 없다 그러면 되고요. 근데 만약에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결과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, 정확하게. 그래서 조직검사를 몇 개를 했느냐, 보통은 이제 12개를 합니다. 그 중에서 몇 개가 암이 나왔느냐, 뭐 한 개가 나왔다, 아니면 뭐 세 개가 나왔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이가 있느냐. 전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CT나 MRI, 그 다음에 뼈 사진, 이렇게 두 가지 검사를 해서 뭐 임파선이나 간, 뭐 그 폐에 이런 데 가 있거나 전립선 암은 뼈에 아주 잘 가니까요. 그런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없으면 없다, 있으면 있다, 아직 검사를 안 했다. 그러면 이제 unknown으로 체크하면 됩니다. 이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결과는 차트 이렇게 여러 가지 폼으로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컨서버티브라는 건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. 아예 안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레디칼이라는 거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. 브라키 테라피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. 그렇지만 국소 뭐 이런 거는 들어가진 않죠. 방사선 치료 아니면 수술, 예, 그 치료를 한 거를 비교했을 때, 자, 이 생존율은 10년과 15년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10년 후에 이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, 15년 후에 이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, 그게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76%, 내가 아무 치료도 안 해도 10년 후에 75%는 살아있을 것이다. 15년 후에는 52%가 살아있을 것이다. 그럼 이 노란 선은 뭐냐? 이 노란 선은 전립선 암이 없을 때 생존할 확률입니다. 그렇죠?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전립선 암이 없으면 살아있을 확률이 이 정도인데 전립선 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이제 생존할 확률이 있다. 자, 그러면 이 레디칼은 뭐냐면 치료를 했을 때 그럼 10년, 15년 후 생존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. 이 환자의 경우는 아무 치료도 안 하면 76% 생존할 확률이 있고 치료를 하면 80%로 올라가죠. 15년 경우 보면 15년 후에 그 생존할 확률이 52%인데 치료를 안 했을 경우요.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 58%로 올라가는 겁니다.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. 이게 이제 테이블로 나온 건데, 컨서버티브 레디칼로 했을 때 10년, 15년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수치화한 건데, 만약에 치료를 안 했을 때, 10년 후에 살 확률이 76%면 치료를 했으면 80%로 올라간다. 4% 그 정도의 생존율 연장 효과가 있다. 이런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각 치료에 따른 부작용인데요. 이거는 제가 봤는데 각 뭐 병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법도 한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르게 하지는 않고 이건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확률을 도식한 겁니다. 파란 거는 이제 아무 치료 안 했을 때, 그 다음에 고동색은 수술을 했을 때, 뭐 로봇 수술이건 개복 수술이건, 그 다음에 레디칼 레디오 세라피를 했을 때, 그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입니다. 발기가 안 되는 거, 그러니까 기준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태. 3년 후입니다. 3년 후를 봤을 때, 뭐, 아무 치료를 안 한 경우도 3년이 지나면 30% 정도 그런 상태가 나빠집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신경을 보존하는 수술, 신경을 보존하지 않는 수술을 했을 때는, 각각 한 56%, 66% 발기력이 떨어지고요. 방사선 치료도 한 39%. 우리가 방사선 치료하면 발기에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 그 신경에 방사선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죽지만 아무 치료를 안 한 경우보다는 한 10%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요실금입니다. 요실금도
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매일 패드를 차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, 뭐 그 기침할 때만 잠깐 정도 새는 경우 있겠죠. 이 기준은 요실금인데 한 달 내에 그 패드를, 그러니까 기저귀 패드를 하나 이상 써야 되는 경우, 예, 그러니까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아무 치료를 안 했을 땐 뭐 당연히 별로 없고, 그 수술했을 땐 한 20%, 5명 중에 1명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.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까지 다 포함한 거죠. 그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도 약간, 예, 수술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늘어납니다. 그 바울 이슈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직장 증상이죠. 그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, 2번 볼 때 한 번 이상 변이 나오는 경우. 그러니까 혈변을 보는데 그래도 꽤 좀 그 2번에 한 번은 피가 나온다는 거니까 꽤 증상이 좀 있는 거죠. 3년 후에 그런 증상이 있느냐? 그 뭐 수술이나 그 치료 안 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, 방사선 치료를 하면, 예, 7% 정도, 예, 이런 증상이 생긴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그 제가 느낌상에는 이거는 이제 영국 사람들 수술한 결과고요. 우리나라 수술 결과는 이거보다 좀 훨씬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수술은 이제 수술하는 그 수술자의 그 어떤 스킬이나 경험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 요거보다는 이제 수술 성적이 좀 좋다 이런 걸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새는 이제 브리카 그 치료에 대한, 그러니까 브리카 검사에 대한 검사가 유용한데, 한번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이제 달라지는지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다 좋고 그 병기가 1기, 그 다음에 악성도가 제일 좋은 상태, 그 다음에 그 암도 12개에서 하나 나왔다. 그럼 대개 이런 경우는 적극적 관찰 치료에 적응이 됩니다. 왜냐하면 뭐 전립선 암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수술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다. 돌연변이가 있다. 그러면은 훨씬 차이가 많아집니다. 훨씬 나빠지죠. 그래서 그 치료로 얻는 효과도 높고요. 왜냐하면 이 브리카가 있으면 빨리 나빠지고 생존율도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게 좋은 상태인데 내가 치료를 안 하고 적극적 관찰을 할 건지, 아니면 그런 거 판단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됩니다만 이런 유전자 검사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가 그 적극적 관찰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라.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.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암은 너무 천양지차입니다. 뭐 치료를 전혀 할 필요 없는 것서부터 치료를 아주 서둘러야 되는 그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고, 그 암의 그런 상태,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상태, 뭐 50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, 뭐 80이 넘어서 뭐 여명이 별로 안 남은 그런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그런 치료가 되게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데,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안 할 때 어떤 생존율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치료 선택을 할 때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계시면 그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
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